이 옥상에다가 스튜디오로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차가운 맥주를 주는. 좀 있으면 이 천장 열리죠. 이거. 취하셨어요? 잘 따라해. 그래야지 또 광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이 뭐 에로물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랑 에세이냐. 얘기하시면서 낄낄대시고 막. 옛날 방식이네요. 보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요.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진행과 소중적인 이 방송이 원래 좀 느끼하네요. 본격 방구석 지구여행 여행하고 앉아있네 사진작가, 유튜버, 또 내가 뭐하지? 라디오 진행자. 방송인. 죄송한데 아직 나오시면 안 됩니다. 좀 이따 소개할 거니까요. 오디오 들어보면 안 됩니다.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할 말은 없군요. 그냥 초대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신 분은요, 섬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책을 내신 섬여행 전문가, 섬 캠핑 장인, 저희가 없는 존재죠. 장모님도 안 계십니다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여행하는 진짜 배기 여행작가, 여행작가계의 게리 올드만. 보지 말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민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기네요. 길죠? 게리 올드만이라는 별명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작가님이 갈수록 게리 올드만 좀 닮아가요. 가장 멋있었을 때의 게리 올드만. 뭐 저는 네. 지금이 전성기는 아니고요. 네. 예. 아, 참. 이거 해야지. 되게 청결한 방송이네요. 아, 그럼요. 이거 기본이죠. 빈 거 준 거 아니니? 냄새가. 저 깨끗하게. 이런 냄새 좋아해요. 굉장히 그 남자다운 냄새. 이 책입니다, 여러분. 섬에서의 하룻밤. 이 책 전에도 섬이라니 네, 좋잖아요. 좋잖아요라는 책을 내셨죠. 네. 책은 일단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네. 2020년 12월. 네, 11월. 11월. 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요? 지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서점에 있는 지표. 응. 그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네.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량이 그 호조를 띄고 있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원탁 대표가 네. 책을 이제 구입하려고 네. 부랴부랴 서점에 갔는데 없답니다. 책이. 정말요? 네. 혹시 출판사에서 배포를 안 한 건 아닐까요? 어쨌든 미리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 오늘 나가는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5분 뽑아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사인하신 친필 사인을 한 우리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5권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작가님 앞에 지금 여기 대본이 놓여 있는데요. 네. 우리 제작진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작가님의 편안한 방송을 위해서 대본 반납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거. 내가 준비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것 같니?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절대로. 이렇게. 손이 닿지 않게. 그리고 뭐 여기 또 맥주가 또 이렇게 좀 놓여 있습니다. 이 국산 맥주인가요? 그렇습니다. 벌써 따시게요. 드세요. 뭐 우리 뭐 제한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오비에서 만든 구조 한맥이라고 하는 국산 맥주인가 봐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이 옥상에다가 스튜디오로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차가운 맥주를 주는. 좀 있으면 이 천장 열리죠. 이거. 취하셨어요? 하나만 하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네. 잘 따라해. 그래야지 또 광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섬에서의 하룻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요, 작가님, 섬이 기본적으로 30개? 30개. 예, 거기다가 뭐 다리로 연결된 섬 따지면은 한 38개 정도 38개 정도의 섬이 이 책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요. 이 책이 뭐 에로물이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랑 에세이냐. 저는 별로 웃기지 않는데 그 얘기하시면서 낄낄대시고 막. 섬에서의 하룻밤. 여러분, 섬에서의 첫날밤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섬 소개와 섬 캠핑에 관한 가이드북이라고 봐야 됩니까? 에세이라고 봐야 됩니까? 에세이고요. 에세이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표지에는 텐트가 나와 있지만 네. 제가 여행하는 방식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자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을 잡은 거고 실제로는 그냥 섬 여행의 책이죠. 섬 여행 책.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계절별로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계절별로 가기 좋은 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출판사 편의에서 그냥 한 거죠? 출판사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시길래 네네네. 이제 제가 다녀온 계절을 작가님이 이 섬을 다녀온 계절. 예, 계절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김윤석 작가님 대단하신 게요. 저처럼 방구석에서 여행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출장 잘 안 가요. 그리고 출장하면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작가님처럼
허구한 날 섬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주무시고 오고 1년에 정말 한 몇백 일을 맞습니까? 3분의 1 정도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집안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다니십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또 섬을 좀 제대로 취재하기 위해서 요즘은 거의 혼자 다니는 편이죠. 작가님이 이 책을 내고 섬에 계신 도와주신 분들 또 뭐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네네, 그렇죠. 이 책을 다시 이제 증정하러 또 그 먼 길을 되짚어서 가셨는데 당분간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물론 배도 안 뜨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섬에서는 이제 민박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제 민박집을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왔는데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뭐 안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 책을 소개하는 것도 지금 당장 뭐 섬을 가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런 책이 있으니까 잘 좀 이렇게 갈무리해 놓았다가 코로나가 싹 물러가면 그때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는 오늘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작가님 모시고 맨날 똑같은 진행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섬이 제일 좋았어요? 몇 년 다녔어요? 어디가 지금 가면 제일 좋아요? 세고만 추천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방식은 지겹다 이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행하고 앉아있는 최초로 네.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여러분 보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요. 제 감미로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진행과 서정적인 이 방송이 원래 좀 느끼하네요. 원래 솜사탕 같은 남자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섬과 땡땡. 땡땡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작가님? 뭐 섬과 음. 돈 네? 섬과 돈이요? 네. 왜요? 어떻게 쓰느냐. 네네네. 또 섬에 계신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버시냐. 아니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정말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섬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캠핑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근데 왜 섬과 땡땡에 매니저도 돈이 들어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 예. 그것도 그렇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비용적인 면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섬과 바람. 여러분 어디선가 바람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좀 웃어라. 야, 나는 심리 정말 많은 섬들을 다니셨잖아요. 네, 작가님. 한 200군데 정도 다녔죠. 우리나라 섬이 250개 아니에요? 4,000개에서 5,000개 사이라고 하고요. 네. 사람 사는 섬은 350개에서 400개 사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중에 200여 섬을 다니신 네. 거죠. 그 중에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고 다니신 것 중에. 뭐 무인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다 유인도예요. 네, 사람 사는 섬. 그리고 보시는 분 중에 섬 200개 다니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기 계시네요. 옛날 방식이네요. 섬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작가님. 예, 많이 불죠. 어느 정도까지 맞아 보였어요? 이번에 책을 내고 음. 통영 쪽에 한 일주일 여행을 갔어요. 네. 올 겨울 가장 추웠을 때 네. 영하 18도 뭐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 될 텐데 추도라는 섬이 있어요. 추도. 그 섬이 원래 그 물메기 아시죠? 알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섬이거든요. 그러면 벽장에 있어서 물메기 널어놓고 네. 꼭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물메기탕 한 그릇 먹고 싶었고 그래서 갔는데 그 전에 네. 물메기가 없어요. 작년부터 그 안 나오기 시작해서 뭐 몇 마리씩 걸어놓으시고 예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잤냐면은 정자 뚫려 있잖아요. 네, 뚫려 있는데 거기다 이 침낭과 비비세개를 덮고 잔 거예요. 네. 바람이 파고드는데 네. 얼굴이 거의 얼 정도로 몸은 따뜻한데 예, 그렇게 아 텐트 안 치셨어요? 텐트는 안 치고 그냥 그 정자를 잤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섬의 바람이라는 것이요 물메기 같은 생선들을 말리는데 그렇죠. 굉장히 해풍의 중요한 인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풍찬 노숙을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다 다르죠. 다르죠? 네네. 같은 겨울이라도 네. 이게 방향이 달라요. 아. 낮하고 밤하고. 예. 그리고 썰물 때랑 미물 때 또 바람이 다르고. 그러니까 바닷물에 들어올 때 바람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멀어질 때 좀 잔잔했다가 바닷물에 들어올 때는 더 춥죠. 그거 좀 멋있는데. 아니 그 너무 힘드셨겠지만 바람, 썰물과 함께 온 바람. 두 번째 테마입니다. 섬과 여자? 네? 섬에서의 바로 무슨 뜻이에요? 섬과 여자라는 게? 그 섬에 계신 네. 그 분들 대부분 연로하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네. 많았으니까. 그리고 여성 인구가 그렇게 남성 인구에 비해서 많아요. 상태도라는 섬이 있는데 네. 그 섬은 흑산도하고 강호도 사이에. 전라남도. 네, 되게 먼 섬이죠. 흑산도보다 먼 섬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침에 마을로 내려와서 더우니까 그 우통을 벗고 할머니들이. 아니 제가요.
작가님이 우통을 벗고 네네네네. 이제 뭐 물을 틀어놓고 수도가에서 이제 등목을 하는데 네네네. 할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몇 분이나 이렇게. 뭐 마을 분들 많이 모이셨죠. 그래요? 예.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물 부어주고 이렇게 등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해주셨어요. 예. 뭐 예를 정겨워, 들면, 정겹지. 예, 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뭐 회도 떠주시고 잘 못하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댁에 가서 밥도 좀 얻어 드시고. 아, 그럼요. 그런 데서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상은 투박하지만 몰라. 난 내 입에는 막 최고로 맛있을 것 같아.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 계시다가 어. 좀 화장실 좀 쓰려고 좀 가면 어. 오라고 해서 마을 회관에서 뭐 호박죽 같은 것도 끓여 드시고 호박죽? 예,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김치 같은 것도 내놓고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퍼주세요.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본격 방구석 지구여행 여행하고 앉아있네. 섬에서의 하룻밤 원나잇 인 아일랜드를 껴내신 민수 김민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킨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작가님이나 중학교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죠? 백숙란 먹었어요. 그래? 백숙란. 섬에도 치킨집 많아요. 그래요? 큰 섬들은 다 배달해주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섬의 매력들을 듣고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여러분 너무 낭만적이어서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섬과 별입니다. 우리 김민수 작가님의 SNS 인스타그램을 보면은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사진들은 역시 별이 그득하고. 제 목표가 그 노 작가님보다 좋아요 많이 받는 거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은하수가 다 여기 와 있어요. 작가님 사진 안에. 너무 많은 별들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밝아요. 밤이. 예. 섬인데도 일단 사람이 사는 쪽은 굉장히 밝고 좀 그래도 그나마 어두운 쪽이 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약간 바다 쪽이라든지 산 쪽으로 가면 시륵 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어두운 곳이 있어서 잡광이 없는 곳. 그렇지. 네, 그런 곳에서는 이제 별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유독 기억나는 어떤 섬에서의 별 풍경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20개 섬 계속 연속으로 여행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때 잠깐 미치신 줄 알았어요. 집을 안 가고 20몇 개 섬을 연달아서. 네, 52일간. 52일간. 그때 누워서 하늘을 봤어요. 텐트 안 치고 하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그냥 옆에다가 카메라 놓고 영상으로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눈으로 봤을 때도 거의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렸지만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밤을 맞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 정말 별이 코앞에 걸려 있더라.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별을 베고 눕는다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여러분 별을 베고 눕는답니다. 배구가 아니 덥고. 배구는 베개죠. 아니 뭐 엎드려 자면 별을 섬과 해. 일몰일출. 하나 둘 셋. 일몰.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출보다는 이제 일몰 쪽에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전문을 울고 있습니다. 씁쓸하네요. 일몰을 볼 때 더 감상적이 되고 뭔가 형용사가 많이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일출은 일단 해가 뜨고 나면 모든 게 사라지죠.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 이제 밝게 사라져 버리죠. 근데 해가 지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 파랗게 빨갛게 되는 그 여운들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접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섬에 다니시면서 그걸 항상 체크하세요. 오늘의 일몰 시간, 일출 시간. 아니요.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이제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자료를 보거나 했었는데 좀 하도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걸 안 보게 되더라고요. 배가 안 뜨면은 그냥 뭐 못 나가지, 하루 더 있다 가지 이런 식으로. 너무 부럽다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정해진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작가님 되게 부자인 줄 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면. 일몰 여기 팍 펼쳐지면 소주라도 한 병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죠. 왜요? 사진 찍을 때는 사진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지고 나면 지고 나면 그때 이제 뭐 한잔 왜 그러냐면 딱 해가 지고 나면 섬은 급속도로 적막해져요. 그리고 마을 분들은 해가 지우면은 바깥 나들이를 안 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들어가고 갑자기 멈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섬이. 그렇지. 그때는 이제 집중되는 게 이제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데 파도 소리. 잠깐만요. 네. 몇 번째 키워드는 생각도 안 나는데 섬과 소리.
어둠이 깔리면 이제 눈앞에서 아름다웠던 광경들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묻히죠. 그러면은 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 그리고 소리도 크게 들려요. 맞아. 자연스럽게 파도 소리도 크게 들리고 특히 그 몽돌이는 해변 같은 경우에는 그 몽돌 구르는 소리가 좀 기가 막히죠. 맞아요. 그런 걸 해조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연의 소리, 자연의 리듬 그 충만한 감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벗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외로움이 부각되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네. 손 많이 나시는 잠깐 시인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람도 시인 같아요? 예. 아우 취하네.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이걸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섬과 음식. 어떻게 음식을 조절해서 드십니까? 사실 민박집에서 자기 손님들한테는 밥을 제공해도 단독으로 뭐 밥만 먹겠습니다 하면은 밥을 안 주거든요. 그럼 주로 어떻게 드세요? 뭐 통영에 가면 통영 그 여객선 터미널 앞에 서호시장에서 그렇지. 새벽 시장에서 뭐 좀 사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거 가져서 요리해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섬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없이 다 해놓고 먹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잘 안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먹고. 뭘 사가요? 뭐 횟거리도 사가고. 회, 횟거리. 횟거리도 좀 사가고. 손질해주고. 뭐 그렇지, 단체 가게에서 깍두기도 좀 사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낚시를 또 많이들 하시나? 네, 많이들 하시는데. 작가님 안 하시죠? 네,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그 낚시를 하면 섬을 못 봐요. 낚시에 빠지니까. 생선에 대한 갈망을 했는데. 그렇지. 여러분 낚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김유 작가님 SNS 아볼타 TH 거기 들어가면 그 항구가 있는 도시나 마을에 기가 막힌 식당들을 올리세요. 저도 갔잖아요. 그 목포 완도식당. 완도식당. 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여기 김민수 작가님 단골집이라면서 하고 내가 말 붙여가지고 진짜요? 그 유튜브 찍었어요 나. 여러분 참고하면 굉장히 나중에 여행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식당이 진짜 말도 못하지. 거기 진짜. 아이 그럼 직접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뭐 저는 진짜 계란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달걀 마스터? 네, 신적인 면도고요. 그래요? 네.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냥 계란 프라이. 그게 무슨 달걀 신이에요. 근데 진짜 맛있게 해요. 그 비법을 얘기 좀 봐. 뭐 어떻게 해? 일단 식용유를 조금 붓죠. 눈 안 보여요? 얘기 들어보세요. 계란 하나 딱 까고 거기다가 이제 후추를 이렇게 딱 소금을 넣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흔들어줘요. 그러니까 하얗게 올라오죠 이게. 두툼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먹는 거죠. 다예요? 네. 해풍 맞은 계란 프라이. 잠깐 죄송한데 과장이 심하시네요. 그거 달걀 프라이 있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해풍을 뭘 얼마나 맞습니까? 그게 달걀이. 불편하네요. 사서 드신 음식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 어느 섬이 혹시 뭐 어느 음식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섬에 이제 낚시꾼들이 오면 그 낚시꾼들 밥을 해주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밥을 한 끼 좀 부탁을 하면 물어보죠. 점심 먹을 거냐, 저녁을 먹을 거냐. 반드시 저녁을 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점심 때는 낚시꾼들이 바다에 나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게 되지만 저녁에는 낚시꾼들이 돌아오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낚시꾼들이 돌아오는 저녁을 노려라.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낚시꾼들이 잡아온 생선을 그 주인 요리해 주시면은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추도를 갔다고 했잖아요. 추도. 그 물메기가 없으니까 뭐 두리번 거리다가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슈퍼를 들어갔어요. 슈퍼에서 밥도 해주고 하거든요. 맞아. 네, 시골에 산다고 많이 하지. 한 끼 차려주셨는데 이만한 독에서 꺼내주신 깍두기가 있었거든요. 통영에 저기 뭐죠? 볼락 깍두기라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볼락도 볼락이지만 자리돔 있죠. 자리돔으로 그걸 하시더라고 또. 그건 맛있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시원하면서 감칠맛도 도드라지고. 제가 그 오죽했으면 깍두기에 밥을 비벼 먹었다니까. 그 국물에다가. 국물. 자, 어쨌든 간에 책 제목이 섬에서의 하룻밤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섬과 캠핑. 사실은 이 섬이라는 데가 펜션이나 민박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프라가 있는 섬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0-40%밖에 안 되고. 전체. 그리고 계절이 또 추워지면 맞아. 그마저도 좀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섬을 여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은 제가 스스로 먹고 자는 걸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셉이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또. 그렇죠. 텐트를 아무 데나 치는 것은 안 돼. 마을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본인에게 위험하기도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너무 여러분 명확하고 간단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섬 캠핑에서도 훨씬 수월하죠. 그렇죠. 섬에 가면 음.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맞아.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책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교감이 여행을 훨씬 더 즐겁고 맞아요.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네. 어쨌든 작가님께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하시기에 좋은 정보를 담은 네,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고요. 거칠게 얘기하면 섬 가이드북. 가이드북 같은. 김민수 트릴로지, 김민수 3부작의 최종반. 네. 그리고는 네. 섬을 좀 편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네. 여러분들 김민수 작가님이 여러분 생각처럼 무의도식하러 섬 가신 게 아니고요. 거기 정말 치열하게 취재하신 이게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여행하고는 다른 거죠. 사실 취재로 가신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캠핑은 앞으로 섬이 아니어도 계속 좀 이렇게. 네, 작가님도 좀 모시고 가고 싶고. 예? 가서 저는 계란 후라이도 해드리고. 저는 시티보이. 전 도시가 좋아요. 도시 남자. 사실 이미지가 많이 달라요. 왜 이러세요? 어딜 봐도 도시 깍쟁이 같은 이미지고 피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우 취하네.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랑 아주 얘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노중훈 작가님하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네. 네. 대한민국에 이런 진행자가 없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아무튼 되게 즐거웠습니다. 즐겁죠. 예. 네네네. 자, 지금까지 본격 방구석 지구여행 여행하고 앉아있네. 자, 섬에서의 하룻밤을 펴내신 김민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즐거웠습니다. 네. 저랑 그때 같이 여행 해보셔서 가시잖아요. 단둘이? 말하면 안 되나? 언제요? 왜 이래?